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자 이용호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애니메이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들이 만든 작품들 중에 출동 슈퍼잉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엄마 까투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슈퍼잉스는 변신 비행기 친구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우정을 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 문화를 체험하고 세계 문화를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엄마 까투리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엄마 까투리는 그 강아지 똥으로 유명한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꽁병아리 친구들이 자연에서 뛰놀며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은 아니메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니메라는 말은 생명,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단어에서 출발했는지 그 감이 좀 오시죠?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은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림이나 오브제 등을 캐릭터로 만들고 캐릭터가 연기하게 돼서 한 편의 이야기를 집어넣어서요,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수정하기도 쉽고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표현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우리들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영화로 실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은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아직도 토이스토리를 처음 봤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토이스토리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영화로 뽑히는 영화예요. 당시만 해도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극장에서 토이스토리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요, 저는 얼마나 컴퓨터 그래픽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었는지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장난감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었나? 그리고 표정은 사실 같은가? 그리고 움직임은 자연스러운가?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보면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보면서 10분도 안 돼서 처음에 생각했던 걸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 명의 관객이 돼서 버즈와 우디라는 두 캐릭터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죠. 아주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저는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은 어떤 제작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를 그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첫 번째로 감독과 작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하고 작품을 기획하게 돼요. 그 작품이 기획이 되면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디자이너들이 그 작품 기획에 맞춰서 캐릭터와 배경들을 디자인합니다. 그 다음은 스토리보드인데요. 스토리보드라는 과정은 그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스토리보드에는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영상의 연출 컨셉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스토리보드라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완성된 스토리보드는 흡사 만화책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우리들은 그 컴퓨터 그래픽 전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디자이너가 그 캐릭터랑 배경들을 디자인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그 모델링이라는 작업은 찰흙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해서 인형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차이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그 모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나면 그 캐릭터에 뼈대를 입히고요. 그리고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이 과정을 리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마치 그 인형극에서 그 마리오네트 인형에다가 이렇게 실을 이렇게 달아서 그 마리오네트 인형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랑 똑같아요. 그 다음은 애니메이팅 작업이에요. 캐릭터를 움직이게 해서 그 생명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그 애니메이터들이 그 애니메이팅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이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애니메이터가 그 애니메이팅 작업을 할 때는 그 마음속에는 본인이 한 명의 영화 배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만든 그 캐릭터에 좋은 연기를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영상에다가 지금 보시는 조명들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물, 불, 먼지 또는 연기 같은 그런 특수 효과를 주게 되면 그 이미지가 아주 사실적으로 보이고 이미지의 그 완성도가 높아져요. 이 과정을 라이팅, 렌더링, 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이 모두 완성되면 마지막으로 성우가 목소리로 더빙을 하고요. 음악 감독이 배경음악과 사운드 효과를 넣어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최종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한 편의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각 파트별로 전문 아티스트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스텝들의 그 노력들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TV나 영화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죠. 또 요즘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모바일로도 많은 어린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봅니다. 그 걸그룹이 그 여러분들이나 청소년들의 우상인 것처럼 사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아이들의 우상이에요. 어린이들은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흠뻑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캐릭터가 그려진 장난감이나 상품을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애니메이션을 소재로 해서 수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장난감, 학용품, 의류, 식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져요. 비슷한 음료수라고 해도 그 뽀로로 캐릭터가 붙어있는 음료수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음료수 회사에서 그 뽀로로 캐릭터 사용료를 그 음료수를 만드는 원가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이죠. 그래도 보통 아이들은 그 다른 음료수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싸도 본인이 친근하게 여기는 그 뽀로로 캐릭터가 그려진 음료수를 이렇게 더 많이 찾아요. 이것이 바로 그 캐릭터 라이선싱 산업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요즘은 캐릭터 상품 외에도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들도 아주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캐릭터 실내 테마파크도 아마 요즘에는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막내 동생이 있으면 아마 데리고 놀러 가기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인기 있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영상 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부가 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은 그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고요.
OEM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창작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TV를 틀면요, 사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대부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미국 애니메이션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상품들도 미키마우스나 키티 같은 외국 캐릭터들이 대부분을 이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TV를 틀면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슈퍼잉스나 엄마까투리 외에도요, 뭐 라바, 뭐 또봇, 핑크퐁 같은 많은 작품들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도요, 우리나라 캐릭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이 애니메이션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점차 인기들을 많이 얻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요, 어린이 채널들 이렇게 틀어보면요,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출동 슈퍼잉스가 요번에 그 미국 추수감사절에 그 미국의 메이시 백화점 퍼레이드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행사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캐릭터만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행사예요. 그리고 엄마까투리도 얼마 전 그 우리가 중국 VOD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3억이 넘는 그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슈퍼잉스나 엄마까투리 외에도요, 다양한 한국 애니메이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적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애니메이션은 지식 기반 산업의 선두주자예요. 애니메이션 기술은요,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외에도 영화, 게임, VR들에서 VR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죠. 결국 미래는 이 같은 창의 지식 기반 산업이 이끌어갈 것이고요, 애니메이션은 그 안에서 핵심 산업이자 기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필요한 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건 바로 사람과 컴퓨터. 예. 사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창의력과 기술력이야말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핵심 원천입니다. 창의력과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해내는 것은 그건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몫인데요. 경쟁력 있는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환경에서 예술과 기술을 함께 추구하는 융복합 인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손재주가 좋다고 하죠. 또 디지털 환경에도 매우 익숙하고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막 들려주는 걸 매우 좋아하기도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특성은 미래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이끌어 나갔는데 우리들의 아주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은 짧은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미래 애니메이션 산업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같이 투자한다면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는 아주 밝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이스토리에 감동을 받고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 줄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나 멋진 직업입니까?
저는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인사이드 아웃 같은 작품을 만든 픽사 스튜디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부러워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노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준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픽사와 같은 세계적인 스튜디오가 조만간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픽사 스튜디오를 한국에서도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